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예술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미 축제예술팀장입니다. 홍원희 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장경희 아트홀 운영팀장입니다. 이상필 맞춤랜드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부서 업무 성과와 평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1쪽 문화예술사업소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는 22년 11월 17일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부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성과로는 먼저 세부 목표인 시민문화 일상화를 위한 시민문화 접근성 강화입니다. 시민 참여형 바우더기 축제 추진을 위하여 길놀이 퍼레이드 참여단체를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퍼레이드 참여 신청자가 1000여 명으로 6년 만에 길놀이 부활을 통한 축제 분위기 고조 및 홍보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남사당 공연장 방수공사 및 지붕 세척을 통하여 관람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남사당 상설 공연을 연 69회 실시 15,3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남사당 체험교실을 11회 운영하여 3,300여 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처음 기획한 여름밤 야외 기획공연 바우더기 밤마실은 2회 공연에 1000여 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그 외 학교, 팸투어, 세종학당, 잼버리 등 6회 특별 공연으로 1,500명 관람하였고 3회의 해외 공연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프랑스 한인회가 주관한 한가위 축제 초청 공연에 참가하여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남사당 놀이를 파리 시민과 한인 교민들에게 안성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고 프랑스 존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가 91만에 달하여 안성시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안성맞춤 박물관에서는 어르신 교구제를 노인복지기관 14개소에 631개를 지원하였으며 박두진 문학관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문학관을 관내 복지기관에서 7회 실시하는 등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성시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으로 19개 단체 49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 문화 나눔 확대입니다. 안성 시민을 위한 공연 할인 및 선예매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뮤지컬 그날들은 안성 시민 선예매율이 64%에 달하였습니다. 외부 공모 사업 중 소외계층 문화 사업으로 2회 446명 문화 나눔하였고 향후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등 4건의 공연에 대하여 문화 나눔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맞춤랜드의 야외 수영장을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8월 말 현재까지 그 당시 8월까지 16,6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 대상 남사당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도 5개교 22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읍면동 축제 지원입니다. 관내 대학 관계자와 축제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과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안성맞춤 포도축제와 죽주 대고려 문화축제가 상호 협력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축제가 특색을 갖는 축제로 발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다양성 확산입니다. 안성박물관, 3.1운동 기념관, 박두진 문학관,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강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간 활용 극대화로 공공시설의 문화공간화입니다. 안성중앙도서관, 보계도서관, 관광지원센터, 학교,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문학 전시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문화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2024년에도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썰매장, 캠핑장, 문학관, 천문관 연계하여 모듬형 가족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아트홀 기획공연, 기획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공간 활성화 및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창의적 콘텐츠 개발입니다. 인문과 기술 융합형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으로 미디어 센터와 협업하여 다양한 미디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안성 남사당 홍보 유튜브를 제작 송출하여 69회 15,3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안성 3.1운동 기념관 스마트 로봇 및 전시 디지털 콘텐츠를 9월 제작 11월에 완료하여 관람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문과학관 전시 개선 사업으로 터치월과 스케치월은 11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예술 공간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입니다. 공예문화센터 청년작가 3인을 선발하여 창작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안성맞춤 박물관 3.1운동 기념관 박두진 문학관에서 다양한 기획 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기획 전시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쪽 시민문화예술과 양성입니다. 시민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지원 사업을 도비 매칭으로 실시하였고 조병화 문학관, 한국조리박물관, 디마아트센터에서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안성맞춤 아트홀에서는 지역작가 초대전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 기획자 및 축제의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제1기 축제 아카데미 교육을 개설하여 축제 관계자 대상 10회차에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5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축제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지역 축제의 경쟁력 제고 및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문화 포럼 지원입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박물관대학, 안성의 불교 문화 등을 5회 운영에 161명이 참여하였으며 박두진 문학관의 아동문학작가 특별 강연과 각종 문학 창작 프로그램 운영, 또 안성사 연구의 문화재 탐방 및 제7회 학술대회를 실시하였고 각종 협업을 통하여 안성의 역사와 문화 강의 및 유적 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술 연구 관련 문화 포럼 지원을 통한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 사업소 신규 사업인 축제 아카데미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예술 사업소 신규 사업인 남사당 교육 사업입니다. 풍물단 홍보 및 인재 양성을 위하여 김봉만의 풍물 초급반, 상급반 교실을 총 8회에 걸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11명이 참여하였으며 번화 교실은 총 4회에 걸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성인까지 19명이 참여하여 접시 돌리기 기회 실전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안성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안성맞춤 전통예술 공유학교 시범사업 지원에 풍물단원이 강사로 참여 지원함으로써 사업 중복으로 일몰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예술 사업소 계속 사업입니다. 2023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입니다. 6년 만에 길놀이 퍼레이드를 부활하였고 10월 5일 전야제에 총 20팀 약 1000여 명과 시민 관람객 4,000명 포함 총 5,000명이 참가하여 퍼레이드와 공연을 펼쳤고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바우더기 축제를 개최하여 공연 90여 개, 60여 종의 체험, 50종의 먹거리, 농특산물 판매 등 157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방문객 집계 결과 4일간 안성천과 안성맞춤랜드 축제 방문객은 55만 1296명이며 농특산물 판매액은 20억 1600만 원입니다. 먹거리 매출액은 전화조사를 통해 집계된 수치로 9억 280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한경국립대학교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총 4개 노선에서 44,835명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 2023년 안성맞춤 마트홀 기획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난 1월 2023 신년음악회 첫 공연을 시작으로 9월 그날들은 총 2,189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석 매진으로 성공적으로 공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형 뮤지컬 그날들, 마술피리, 디즈니 인 콘서트 등 기획 공연 13건을 시민들에게 선보여 9,523명이 관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족 발레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인순이 콘서트, 송년음악회 등 인지도 있는 공연을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외부 지원 공모 사업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국공립예술단체 우수 프로그램에 국립오페라단의 마술피리가 선정되어 886명이 관람하였고 공연장 상주단체 더 광대의 전통공연 광대 탈놀이 딴소리파는 534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획전시 3건을 2263명이 관람하였고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3건 28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을 위한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우선 안성맞춤 캠핑장 4계절 썰매장이 직영으로 전환되어 맞춤랜드 통합관리를 통해 시민 편의가 증대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터센터, 잔디광장, 분수광장, 반달마당, 수변공원, 미니식물원 등 시민 편의시설을 운영하여 맞춤랜드를 가족문화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안성맞춤랜드 시설통합관리로 공예문화센터 민간보조사업에서 직영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금요일 맞춤랜드 내 기관회의 정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맞춤랜드 내 수목 및 관목, 초하류 집중관리와 랜드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 공사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로 방문객 수를 증가시키고자 주말 및 공휴일 미니 버스킹 39회, 사생대회 5월, 댕댕이 피크닉 6월 등 총 4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7월부터 8월까지 안성맞춤랜드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여 16,65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동절기에는 크리스마스 및 새해 시즌 야간 조명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이달의 안성 독립운동가 선정입니다. 2020년부터 매월 한 명의 안성 독립운동가를 선정하여 올해까지 총 48명을 선정해 전국의 독립운동 기념관과 주요 박물관, 관내 초중고, 각 읍면동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성 3.1운동 기념관 로비에 안성 독립운동가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월 작은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이달에 안성 독립운동가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적 안성문학진흥사업입니다. 안성 출신 신진 문인을 발굴하고 문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성문학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상하반기 찾아가는 문학 전시를 도서관, 대학교, 공연장 등 관내 16개 기관에 운영하였으며 안성문인 지원사업 공개 모집 공모하여 한재범 시 분야, 주영아 소설 분야, 조선미 아동문학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문인 양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글 쓰는 시간을 총 8회에 걸쳐 운영하여 61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 종료 후에 수강생 문집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선정문인 토크 콘서트도 운영하였으며 11월까지 2차 2023년 사업 홍보 순회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 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희 안성 맞춤랜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운영 시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바우더기 축제 기간 동안에 혹시 캠핑장이나 썰매장, 천문과학관이 혹시 운영을 했나요? 네, 캠핑장은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썰매장하고 천문과학관도 했나요? 네, 했습니다. 우리가 바우더기 축제를 하는 기간 동안에요? 캠핑장은 거기서 축제 기간 동안에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차라리 주차장 확보 겸 그 기간 동안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썰매장과 말씀하신 천문관은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썰매장이 사실은 저희 부스 옆에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타는 거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요. 네.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맞춤랜드 팀장 이상필입니다. 정상 운영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내방객들이 대부분 이제 축제 관람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썰매장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방문해서 현장을 봤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저는 그 축제에 중심을 두기 위해서 썰매장이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썰매장이 유료다 보니까 네. 무료인 구경거리가 많고 하니까 아마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맞춤랜드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무를 이렇게 그네처럼 쭉 타고 내려오는 그게 놀이터, 예. 네, 거기가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애들이 그거 한번 타보겠다고.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썰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차피 안성을 처음 오시거나 아니면 매번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행사장을 오셨으면 사실은 아이들도 많이 왔을 텐데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은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굉장히 의외네요. 이게 혹시 썰매장이 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관계로 대폭 할인해서 50%인가요? 50%도 더 할인됐죠? 네. 한 3,000원인가? 이제 성인 4,000원, 네, 청소년 2,000원 받고 있습니다. 평균 3,000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비싸서 아이들이 안 타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금액이 한 뭐 10,000원 선 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을 입구부터 조금 홍보를 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저희도 거기 내내 있으면서 사실
이용을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아예 안 하는 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 주시고, 또 그 우리 안성 맞춤랜드 안에는 또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바깥쪽에는 이제 카페가 있지만 식당은 안쪽에 있어서 그쪽이 아마 다른 부분에 비하면 굉장히 실적이 저조했던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이제 주 안점이 우리가 이제 그 맞춤랜드에 있는 그 식당가가 주 안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을 그 뒤로 가실 생각을 전혀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가 이 그 노선을 타고 셔틀버스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있기 전에 일찍 와서 보시고 사람들이 몰릴 시간에는 다 빠져나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펫을 이용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의원님. 그 축제 아카데미를 진행을 10회차씩 하신 거죠. 네, 10회차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축제를 몇 군데 가봤는데, 이게 아카데미를 진행한 힘인지 지난해에 비해서 훨씬 그 축제의 그 밀도가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서 매우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축제 아카데미 진행해서 그 축제의 그 약간 그 상태를 매겨서 예산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 아카데미는 물론 바우더기 축제의 영향력이 뭐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요. 네. 그러나 그거보다는 읍면동 소규모 축제에 네네.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 결과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자기 읍면동에서의 축제 특화를 고민하셨고, 또 협력하기 위해서 MOU까지 서운산 포도축제와 죽주 대고려 문화축제가 MOU를 맺으면서 서로 교류를 시작했고 프로그램 교환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게 이제 축제 아카데미의 직접적인 효과였고요. 내년에도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는 변화하고자 하는 분들을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생각입니다. 네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면 시민 역량이 높아질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송문주 장군 재현극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훨씬 수준이 높았고 포도축제도 되게 보기에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괜찮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 내년 예산 반영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올해까지는 못하고요. 내년 축제 아카데미를 통해서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홍보하고요. 그래서 내년 축제부터는 그 평가 제도를 활용하고 내후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축제 예산은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내년에 좀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같은 선상에서 뭐 특성들은 다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조합해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서 진행할 텐데요. 당연히 이런 예를 들어서 정확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됐을 때 그 축제 예산에 대한 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 바우더기 축제도 저희 의회에서 거의 매일 거기 머물다시피 했는데요. 이번에 다회용기를 좀 사용을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당장 내달부터 업소나 이런 데서 일회용품 사용이 아예 이제 계도 기간도 끝나버리잖아요. 내년에는 이걸 제대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일회용품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지역 축제 이러면 굉장히 그것도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이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추진을 올해 했는데요. 문제점도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필요한 다회용기의 양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10여 배 가까운 요청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뭐 삭감해서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서 원래는 무료로 제공하려던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다 원하는 만큼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축제 특성상 그 예를 들면 상인들이 꺼려하는 게 음식을 먹는 분들도 이 컵 같은 것은 이 다회용기 컵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종이컵을 허용했던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은 또 특성에 맞게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다 다회용기로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양을 원하는 대로 제공할 수도 없는 거여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보완해서 예, 어쨌든 이게 기후위기 얘기하면서 당장 일회용품 사용 근절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 컵 같은 거 꺼려하는 그런 시민들의 심리도 알겠지만, 이제 지자체가 홍보를 나서서 하고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면 또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경험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훨씬 큰 규모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먹거리 장터 매출 전화조사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된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거를 알게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하고 뭐 현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권 판매 정도로 알 수 있는데 네네. 그걸로 유추할 수도 없고 해서 네네. 일단은 이분들에게 얼마 매출이 있었는가를 전화로 조사했더니 지금 현재 9억 2,870만 원이 나왔거든요. 입점 계약할 때 어느 정도 매출을 밝혀야 된다 이런 계약은 어려운 건가요? 그건 그래서 한번 공정거래가 검토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그게 강제될 수는 없는 거라. 네. 어쨌든 18억이 들었는데 이번 바우더기 축제는 저는 굉장히 진일보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 어쨌든 공연의 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참여하시는 분이나 세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디테일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18억을 갖고 추진을 했잖아요. 네. 보통 이 정도 50만 명 정도 온다는 지역 축제가 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혹시 그런 게 자료가 있나요? 이 평균적인 자료는 없고요. 이번에 화성에서 그 축제 관련된 공무원들이 저희 벤치마킹을 위해서 왔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둘러보고 갔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도 예산이 약 18억 조금 넘는 그 정도 우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축제가 다양하고 풍부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뭔가 그 용역사라든가 그 운영에 있어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세한 우리 그 예산 내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그쪽에 일단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계속 노하우가 쌓이고 안성맞춤 랜드도 계속 이렇게 갖고 나가고 하니까 좋은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노하우들 잘 쌓아서 계속 이어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최우석 의원님. 예, 최우석 의원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 운영 결과 보고 잘 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뭐 언론에도 다 나왔다시피 지금 55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카운팅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지금? 저희가 그 축제장에 5군데에 사람을 인원을 배치해서요. 들어오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직접 수작업으로 누릅니다. 카운터기로. 예. 그리고 입구가 그러니까 이쪽 인포센터가 있는 곳이 하나 있고 정문이 있고 저 오른쪽에 가로수길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문 쪽에 두 군데가 있고 네네네. 거기서 그렇게 체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뭐 수작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략 뭐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55만 명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축제 보통 그 집계 방법이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주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그건 뭐냐면 교통 그 도로를 지나가는 대수를 체크를 해서 그 안에 2.5를 곱한다든가 해가지고 방문 개수를 정하는 축제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그 은어 축제하는 곳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뭐 100만, 200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엔 좀 허수가 강하게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권장하지 않는 체크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일정 축제 그 면적을 한 곳에 뭐 10m, 10m 혹은 3m, 5m, 5m를 정해서 거기 안에 사진을 찍어서 몇 명이 있는가를 보고 전체 축제 면적으로 확대하면은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걸 뭐 4일간 하면 4배를 곱하는 또는 4일간 그렇게 찍어서 합산하는 형태의 축제 개수가 있고요, 인원수. 저희들처럼 직접 찍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게 있다면은 뭐 그 지하철 개수기처럼 그 입구에 개수를 할 수 있게 장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료가 아니니까 네, 뭐 그래서- 에버랜드나 이런 것처럼 이제 공간에 그렇죠. 표를 하는 건 아니라 뭐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한 55만 정도로 보시는 근데 건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도 찍습니다. 이 사람이 저쪽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5만이라고 보면 축제 전문가들은 약 30만 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전국의 축제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을 안 하면 저희 수만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일정 정도는 예, 되면- 반토막이 나버리기 때문에 일단 뻥튀기는 가능하다. 예, 그거는 보시는 거죠. 축제에서는 공인돼 있는 집계입니다. 그래요? 그거는 의원들님께 제가 영업 비밀을 알려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보여질 때 우리가 지금 55만으로 계산하면 우리 매출이 이제 뭐 아까 뭐 전화로 매출을 했다고 치면 우리 총 매출로 보면 현금성 매출이나 이제 카드 매출로 보면 뭐 우리 그 농산물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고 먹거리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면 뭐 55만으로 생각하면 한 5천원 꼴 쓰신 거예요. 보니까 우리 오신 분들이.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한 30만으로 낮춰 본다고 하면 뭐 한 10,000원 정도 쓰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제 수치상으로도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근데 드리는 그 부분은 조금 또 다릅니다. 경제적 왜냐면- 효과 산출하는 건 또 달리 있습니다. 저 단순하게 예. 우리 매출 발생한 것만 본 거예요. 제가 네.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은 뭐 저 농산물이 판매된 게 한 20억 정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카드 매출이나 뭐 현금 매출을 해서 우리가 판 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먹거리 매출이 그럼 단순하게 그것만 따져서 보면 그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뭐 예. 다른 뭐 경제적인 뭐 효과는 있었겠죠.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경제적 매출을 극대화하는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축제 기간 동안에 이 뭐 정주하는 이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머무는 축제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뭐 당일 왔다 갔다 하거나 해서 여기 와서 뭐 일단은 뭐 하면서 하면 하여튼 이 축제장에서 뭐 숙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더 다른 효과들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안성에서 만약에 이제 뭐 여관이든 뭐 모텔이든 아니면 호텔이 있어서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축제를 갔다 와서 또 한다고 하면 뭐 더 많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그러한 영향보다는
일단은 축제에 다녀간 일반적인 매출이 좀 강할 거라고 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제 안성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하여튼 방문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이제 경제적인 효과 부분을 관광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18억이 작은 돈 아닙니다. 전체 18억 정도 쓰여진 거고 뭐 국비 도비 해봐야 뭐 한 4,500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18억을 투여해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봐서 한 30억 정도 매출을 발생시켰다 하면 뭐 적은 매출은 아니겠지만 이 실시간으로 대비해서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그 매출에는 자기 투여 자본도 있을 테고 해서 보여지면 그 단순하게 매출액을 가지고 이익을 산출한다고 하면 이건 거의 마이너스 장사가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관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정확하게 수익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건 이 숫자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혹시 이 축제 관련돼서 설문조사나 이런 건 하지 않았죠? 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축제 평가 용역을 주어서 네. 그 경제적 효과까지 뽑아서 네. 그 결과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관광객들 오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 이제 뭐 천안 흥타령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한 몇백 명 정도를 조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걸 하잖아요. 저희도 네. 그렇게 하고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경제적 효과 얘기가 네.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와서 썼는가 금액을 저희가 그 조사를 합니다. 그 금액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원수와 또 곱해가지고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이 정도 났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도 축제 경제적 효과 산출 방법이 동일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거 보통 저는 그래도 한 2만 원 정도는 쓸 것 같아요. 오셨다가 대충 가신 그 정도 분들은 됩니다. 그 뭐 정도 15,000원에서 돼요. 2만 원 그래서 선. 지금 이게 지금 보면 그래도 55만 정도면 한 100억 정도는 그 정도 나오죠. 경제적 효과. 나온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 말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그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글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이 너무 작게 이게 지금 보여져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저는 이게 경제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은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단순하게 예술하고 문화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와 보면 그거를 효과적인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러려면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축제는 관광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뭐 단순하게 뭐 문화 예술을 공연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광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이 관광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관련된 진일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런 관광 관련된 부분도 좀 상당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전체적인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바우더기 축제를 준비하시고 축제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바우더기 축제 동안 55만 명의 방문객이 오셨고 20억 원의 지역 농산물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셔틀버스 운영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것 같고 축제 기간 청소나 관리도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성 시민들과 공직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바우더기 축제가 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잘 보완하시고 잘된 부분은 더 집중하셔서 저희 바우더기 축제가 더욱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바우더기 축제 기간에 전국에서 많은 축제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천안 흥타령 축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우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25억 원의 예산으로 90만 명의 방문객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신 걸로. 이 부분 잘된 점은 저희가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바우더기 축제와 유사한 전국의 축제들을 잘 비교하셔서 좋은 점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 소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농촌사회과, 기술보호과,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